혹시 내 말투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궁금하신가요? 말투는요, 한 끗 차이로 호감이 되거나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비호감, 심지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은 조금만 고쳐도 사람이 확 달라 보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매력 도구이기도 한데요. 말을 연출하는 직업을 가지며 또 진행자로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말투의 비밀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채널 고정! 히렌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가끔 이런 댓글이 종종 달립니다. 히렌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답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바꾸려 할 때 이런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혹은 주변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에 든 휴대폰만 보이는 경험이요. 마찬가지로 운동화를 사려 하면 사람들이 신은 운동화만 보이는 것. 네, 이를 심리학에선 선택적 주의라 칭합니다. 다양한 정보들 중 특정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관심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콤플렉스, 부족한 점 역시 그런데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말이 마치 휴대폰과 같았어요.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이 유심히 귀에 들어오고요, 또 관찰하게 되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라디오 피드를 하다가 갑자기 진행을 겸하면서 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편집하는 과정은 제 말투를 객관화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1년을 하니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을 평소에 전달해 드리지만요, 오늘은요, 제 흑역사를 꺼냅니다. 생방송을 하고 나서 이불킥했던 저의 이상한 말투들, 그리고 녹음 후 편집을 하다 하면서 바로 잘라버린 이 손발이 없어지는 흑역사를 통해 꼽은 비호감 될 수 있는,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말투 유형 탑3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탑3의 3위부터 갑니다. 3위, 조커형. 영화 조커에서 조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캐릭터였죠. 물론 조커는 병으로 인해 그런 증상이 생긴 것이지만요, 조커만큼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웃음은 오히려 없어 보이거나 조금 이상해 보이거나 심지어 비호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뢰감이 중요한 상황이나 일적인 관계에서는 자신이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말끝마다 이렇게 웃거나 이상한 포인트에서 웃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 아이돌들이 출연하는 스타디제이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시절 가끔 제가 퀴즈 진행을 맡았었는데요, 퀴즈에 예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웃음을 듣고 편집해버리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제가 덕질했던 출연진이 나오기라도 하면 웃음을 감출 수 없는 이 덕후의 마음이 투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아니, 말하면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퀴즈를 진행해야 되는 진행자인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죠. 계속 그러니까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이렇게 지나친 웃음이 비호감이 될 수 있는 이유, 특히 말을 하는 상황의 영향이 큰데요. 퀴즈를 진행하는 사람이면 진행자답게 전달을 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제 마음이 지나치게 드러나니까 저를 모르시는 대다수의 청취자분들께는 다소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그렇게 자꾸만 말하면서 웃으니까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특히 공적인 상황이나 일을 할 때, 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웃음기 좀 빼시면요, 훨씬 더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요. 한 끗 차이로 사람 이상해 보이는 말투 유형 탑3. 이번엔 2위입니다. 데크레센도형.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음악용어로 데크레센도라 하죠. 반대로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크레센도라 하죠. 사회생활을 하실 때는요, 크레센도로 점점 음량을 키우는 발성을 하셔야 조금 더 자신이 있어 보이는 탄탄한 소리로 만드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호흡 때문입니다. 한 호흡 안에서 말을 할 때 뒤로 갈수록 점점 호흡이 사라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거나 차이가 날 경우 말의 끝부분이 잘 안 들린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장님, 오전에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는데 A안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A안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중요한 끝말이 들리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소통을 방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한 뒤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하는 행위도 사회생활 하실 땐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나치게 자주 남발할 경우 사람이 조금 이상하거나 자신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쪽 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왜 예전에 전달한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나한테 뭐든지 알아서 하는 거 뭐야 진짜. 네? 뭐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이렇게 데크레센도로 점점 작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크레센도로 이야기하시는 연습을 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점점 크게 말이죠. 다음에 예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만들기 위해 말의 속도, 강세, 발성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구어체로 조금 길게 예문을 써봤는데요. 우리가 평소 말할 때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스크립트를 읽으며 나의 강세가 어떤지 느껴지셨나요? 뒤로 갈수록 혹시 힘이 좀 빠지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점점 더 소리를 크게 하며 읽어보세요. 뒤로 갈수록 의식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보시는 거죠. 그럼 말려들어 자신 없어 보여. 또 가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말투를 빠르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만들기 위해 말의 속도, 강세, 발성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만들기 위해 말의 속도, 강세, 발성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후자가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말의 전달력이 높죠. 한 끗 차이로 없어 보이거나 신뢰를 잃는 말투 유형 1위, 급발진형. 급발진 유형, 한마디로 음량 조절의 실패를 말하는데요. 앞서 데크레센도형이 점점 작아졌다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음량이 부릉 갑자기 급발진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요한 상황 이렇게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웃는 경우, 혹은 한 문장 안에서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단어의 소리가 커지는 것, 혹은 갑자기 흥분해 큰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떨리는 상황 발표할 때나 보고할 때가 있는데요. 평소엔 괜찮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음량 조절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나왔을 때 초흥분 상태일 때 주로 급발진을 많이 했는데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효과 본 방법은 호흡이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강약 조절이 좀 힘들어요. 떨릴 때, 웃길 때, 흥분했을 때. 그래서 웃음을 멈출 때까지 잠깐 말을 참는 건데요. 혹은 멈춘 뒤 잠깐 이렇게 심호흡으로 호흡을 고르는 것이죠. 그럼 훨씬 더 차분하게 원래대로 음량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투리를 쓰시는 히릿들도 아마 이 부분이 서울말과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마다 억양에 들어가는 강세가 조금씩 다르죠. 고향이 부산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리 서울에 오래 사셨더라도 9시를 9시라고 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혹시 직업상 표준어를 구사하고 싶은 히릿들이 계시다면요, 혹은 가끔 댓글 남겨주시는 한국어를 배우시는 히릿들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억양을 쉐도잉 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따라하실 때 한 문장 안에서 어디에 강세를 주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를 집중해서 듣고 따라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요, 훨씬 더 강세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한 끗 차이로 일을 못해 보이거나 신뢰감이 없어 보이거나 혹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말투 유형 탑 3를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3위 조커형, 2위 데크레센도형, 1위 급발진형. 우리 히릿들은 이 중에 어떤 경험을 하셨었나요? 세 가지 모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신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책하실 필요 없다. 히릿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말고민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컨텐츠로 히릿들의 말고민 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